다나는 언더커버 FBI 요원이 주고 간 종이에 써져 있는 전화번호로 그에게 전화를 하게 됩니다. 다나는 무슨 소리냐며 다시 물었고 언더커버 요원은 당신은 KT와 살인자 가르시아를 알고 있지 않느냐며 그들이 당신 가족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을 안다며 자신에게 $5,000를 보내라고 말합니다. $5,000를 주면 입을 다물겠다는 뜻이었죠. 그러자 그녀는 다시 전화하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는 아들 찰리에게 전화를 합니다. 경찰은 이미 다나와 찰리의 전화를 도청하고 있었죠. 그녀는 찰리에게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자 찰리는 그 남자가 자신의 이름도 언급했냐고 물어보죠. 그러자 엄마는 우리 둘 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엄마는 아들에게 지금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라고 말합니다. 찰리는 KT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엄마를 협박한 남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그들의 행동을 당장 중단시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KT는 FBI가 꾸민 일이라며 경찰에 신고하자고 합니다. 이 둘은 이미 자신들의 전화가 도청되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있었던 걸까요? 당당하게 보이려고 연기자처럼 경찰에 신고하자는 말까지 한 것처럼 보이네요. 전화 통화하기 전에 리허설도 여러 번 한 것 같습니다. 경찰은 계속해서 그들의 전화를 도청했지만 전화 도청에는 그들의 범행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대화는 없어서 경찰은 큰 효과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범죄자 중 한 명인 루이스가 경찰과 협조하기 시작합니다. 루이스는 모든 걸 경찰에게 자백했습니다. 그와 가르시아는 댄을 살해하도록 고용되었다고요. 그리고 이 모든 계획은 KT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도 증언했습니다. 그는 $35,000를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루이스는 가르시아에게 물었다고 했습니다. 웬디의 가족은 왜 댄을 죽이려고 하느냐고 말이죠. 가르시아는 대답했습니다. 웬디는 아이들 2명의 완전한 양육권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의 아빠인 댄이 살아있으면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루이스는 총을 직접 쏜 것은 가르시아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범죄 후에 총을 버렸고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결국 KT는 1급 살인죄로 체포됩니다. 그 후 법정에서 루이스는 다시 한번 가르시아가 댄에게 총을 쏘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본인은 함께 동행한 대가로 가르시아로부터 수고비를 받았고 가르시아는 웬디의 가족이 히트맨으로 고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한편 찰리의 여자친구인 케이시는 법정에서 본인은 범죄와 아무 연관이 없다고 증언합니다. 웬디 가족이 운영하는 치과에서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왜 급여를 지급받았냐고 묻자 그녀는 찰리의 개인 도우미 역할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찰리가 댄의 살인사건에 연루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댄을 총으로 살해한 가르시아는 1급 살인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찰리의 여자친구인 케이시는 다음 판결이 날 때까지 감옥에 수감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정황이 웬디의 가족과 오빠인 찰리가 연관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찰리는 아무런 범죄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검사는 케이시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에는 찰리는 이 사건과 연관된 증거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찰리의 연관성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증거가 없으니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정말 증거가 없었을까요? 아니면 어떠한 사유로 증거가 묻혀버린 것일까요? 돈 많은 웬디의 가족은 잘도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후로도 댄의 부모는 손자들을 한 번도 만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웬디의 가족과 연락이 안 되었고 손자들의 성도 웬디 가족의 성으로 바꿔버렸다고 합니다. 사건 발생 후 5년 정도 지난 시점에 웬디는 방송 인터뷰에서 자신과 아이들은 행복하고 아이들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와 온 가족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웬디 가족의 범죄를 덮으려는 노력도 한계는 있었나 봅니다. 이후에 뉴스에 따르면 필리핀 이민자인 KT는 히트맨인 가르시아를 웬디의 오빠에게 연결해준 죄로 결국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웬디의 오빠 찰리는 이 살인사건의 모든 것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나 살인죄로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웬디가 법정에 불려나가 증언하는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자신은 자신의 남편 살인사건 이후로 뉴스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총살당한 남편 댄의 가족 변호사가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자신의 전남편이자 아이들의 아빠였던 사람의 살인자가 누군지 알아보려 노력도 하지 않았냐고 하자 온갖 핑계를 대더군요. 그러자 댄의 변호사는 웬디에게 당신이 살인자를 알아보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당신이 유죄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웬디는 아니라고 짧게 대답합니다. 웬디와 웬디의 부모가 과연 살해 계획을 몰랐을까요? 정말 소름 끼치는 가족이네요. 아무리 돈 많고 학벌이 좋은 집안이라도 저런 끔찍한 사람들도 있으니 말이에요. 웬디의 전 남자친구였던 대학 교수 제프는 법정에서 추가 증언을 합니다. 웬디는 병적인 거짓말장이로 자신에게 한 말들 중에 무엇이 사실인지 거짓말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심리를 이용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네요.